소장 낼 때 한 번에 다 내야 되는지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 유리하려고 낸 증거인데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도 있어요. 판사님도 굉장히 대노를 하셨고 그게 판결문에도 다 들어갔어요. 증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소장 낼 때 한 번에 다 내야 되는지, 이거 늦게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습니다. 소장이 제출되고 나면 소송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소장을 제출할 때 한꺼번에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소장이 제출이 되면 법원이 그 소장을 상대방한테 보내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이란 걸 엽니다. 거기는 당사자들 혹은 대리인이 이제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는 건데 그 변론 기일도 통상적으로 몇 차례 정도 진행이 돼요. 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사님이 그 변론 종결일로부터 다시 한두 달 뒤쯤에서 보통 선고기일을 잡게 되시는데요. 그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저희는 언제든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. 그때 변호사랑 상의를 해가면서 상대방의 대응이나 나의 주장에 필요한 증거들을 시의적절하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너무 늦게 내면 안 돼요. 너무 늦게 내면 이게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해서 그 증거 신청 자체가 각하되기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. 법원에서도 가능하면 다양한 증거들을 보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가 되시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?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상대방이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내질 않는다라고 하면 법원에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. 그럼 법원이 그 신청서를 보고 상대방이 문서를 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상대방한테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립니다. 그 상대방이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내지는 뭐 학교라든지 일반 사기업도 괜찮아요. 그런 데에서 어떤 사실 확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조회 신청을 또 법원에 합니다. 나는 이 기관에다가 어떤 거를 물어보고 싶어요. 이렇게 써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이 그거를 그 기관에 보내줘요. 그럼 그 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법원으로 보내줍니다. 그런 제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거 우리 받아야 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도 있어요. 똑같이 법원이 은행에다가 이 사람의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거래 내역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도 있어요. 이건 국세청이나 세무서 이런 데다 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아니면 이 매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이 얼마가 신고가 됐는지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요. 네,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증거 공통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낸 증거는 상대방에게도 법원이 보내주고요. 상대방이 법원에 낸 증거도 똑같이 저한테 보내줍니다. 그래서 제가 낸 거는 다 상대방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법원도 나한테 유리하려고 낸 증거인데 나한테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계약서가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냈는데 법원은 아니야. 상대방 주장대로 해석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내가 낸 증거를 근거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낼 때는 꼭 변호사와 잘 상의를 하시고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을 잘 해보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. 상대방이 낸 증거가 뭔가 조작된 것 같다. 예를 들어 내가 도장을 찍지 않은 계약서가 나왔다. 그러면은 도장이 내 도장인지 이런 거를 감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. 이건 뭐 비단 계약서의 도장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어떤 증거이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감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. 사실 확인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상대방 쪽에서 A씨의 사실 확인서를 냈는데 내가 봤을 때는 A씨의 사실 확인서 내용이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법원에 A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법원이나 상대방 변호사나 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증인 신문 녹취서가 작성이 되거든요. 법원에서 이제 작성해 주는 건데 그것도 실제 사건에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. 그 중에서 저한테 유리한 부분들을 따와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반면에 우리 의뢰인이 조작한 것 같은 증거를 가지고 오실 때도 있어요. 저희 상대방이 조작한 증거를 낸 적이 있었고 발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판사님도 굉장히 대노를 하셨고 그게 판결문에도 다 들어갔어요.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죠. 일단은 증거 조작 행위는 그 자체로 문서를 위조하면은 뭐 공문서, 사무서 위조죄, 형사 범죄가 되고요. 조작한 증거를 제출해서 이게 뭐 법원에서 그 판결의 근거로 삼고 뭐 이런 식으로
조작으로 된다고 하면 소송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조작한 증거 이미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라고 하면 재판장님께서 그분의 말을 믿어줄까요? 사실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다 와장창 깨지는 거죠. 그래서 절대로 증거는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다 걸립니다. 의뢰인들께서 이제 처음에는 증거를 다 오픈을 안 하세요.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만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골라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증거 공통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.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증거를 냈는데 우리 주장에 너무 배치되는 그런 게 나오고 뭔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때는 변호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변호사가 그걸 보고 유불리를 판단을 한 뒤에 이 사건은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고 그래서 이쪽은 어떤 법리를 적용을 해서 피해 가야겠구나 라는 거 전체적인 좀 그림을 만들고 틀을 짠 다음에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변호사는 항상 꼭 믿고 변호사님께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내가 갖고 있는 증거들은 다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소송에서 증거의 힘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변호사랑 상의하시면서 적절한 증거를 제때제때 확보를 해서 또 시적절하게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거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분 소송 진행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